네, 반갑습니다. 제1기 설춘환 멘티반 여러분,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썩 좋지 않다. 썩 좋지 않다기보다는 오히려 거래 절벽이 정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니까 정부가 앞으로도 물론 이제 주거 로드맵이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부동산에 대한 압박은 계속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래 절벽, 대출에 대한 규제,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창동의 모 아파트, 상계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한 8천만 원 정도 했던 것들이 한 3억 2천만 원 찍었다가, 정점 찍었다가 지금 한 2억 7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뭐 등등 좀 거래 절벽 플러스 가격에 좀 소폭 하락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 권리 분석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권리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뭐니 해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토지, 건물, 집합건물 있습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에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뭘 잘 보느냐, 일단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한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중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두 번째는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전세권 중에 혹시 떠안을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내용, 인수하냐, 인수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권리 분석에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매각기일이 7일 안에 남았을 때만 볼 수 있다. 7일 안에 남아있을 때만 볼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이 11월 10일이에요. 11월 10일인데 만약에 매각기일이 11월 16일이다. 그럼 여러분 7일 안에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수 있다. 어디서 볼 수 있다? 대법원 사이트 말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이 11월 10일인데 매각기일이 11월 20일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요. 사실 권리분석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네. 경매 법원이 만든 거고요. 경매 나온 물건에 대한 상품 설명서입니다. 여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차후에 매각 불허가, 매각 취소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는 이제 통상 최초 매각 가격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냥 감정평가서는 그냥 어른이 잘 돼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토스 넘어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왜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는지라고 하는 점에 대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보면 집합 건물일 때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있어요. 대지권 미등기. 그러니까 건물은 등기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밑에 땅 정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대지권 등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 된 경우 있죠. 이렇게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여러분, 대지권이 감정평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지권 미등기는 감정평가가 되었다면 문제없이 대주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여러분들 제시의 건물이 있어요. 제시의 건물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큰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판결문 받아서 이 땅을 경매 신청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경매 신청했어요. 그 안에 있는 등기된 건물인 거죠. 근데 지금 이 건물만 미등기인가 봐. 미등기, 그죠? 미등기. 그랬을 때 이제 통상은 경매 신청한 땅, 건물에 경매로 신청되지 않은 어떤 다른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 경매는 이 땅과 다른 건물을 시청했지만 이거 시청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시의 건물이라고 하고 이런 제시의 건물은 나중에 채무자의 것이면서 감정평가가 되었다면 통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부동산 현황조사서가 있는 거죠. 누가 만들었죠? 네, 집행관이 만든 거죠. 점유자, 유치권 관련된 또 점유, 명도에 대한 어려움 등을 통상 이제 부동산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집행관이 가서 점유자를 만난 어떤 내용들 또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기재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서류도 꼭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루리스라고 하는 토지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 있죠. 루리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용도 지역과 진입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고 용도 지역과 진입로를 확인한다.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한 수강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파트 단지가 600세대입니다. 600세대인데 지금 건폐율을 이를테면 210%를 갖다가 해서 건물을 지었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한 30년이 되었답니다. 일단 재건축이 가능할까? 재건축이 가능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이 가능할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용도 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는 뭐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지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체크를 해야 된다. 사실 뭐 그런 아파트에는 진입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뭐 아파트가 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드나들었을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뭐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 토지에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진입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진입로의 폭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한상도 물론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땅을 낙찰 받았는데 또는 땅을 일반 매입했는데 그린벨트다. 그러면 또 뭐 거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계를 잘 모를 때는 지적도라고 하는 걸 떼봅니다. 그러나 지적도를 보고 우리가 이것이 뭐 침범했냐 안 했냐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측량을 전문가한테 또 한번 의뢰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축물 관리대장을 또 꼭 떼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토지대장도 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이제 정말로 사용승인 일자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가 뭔지, 면적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건축물 관리대장이고요. 가끔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불법 증축, 무단 용도 변경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제 위반 건축물 기재가 될 수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서류들입니다.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부동산 현황조사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건축물 대장. 여러분들이 권리분석을 할 때 이것도 체크리스트로 체크해놓고 등기부등본 체크,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매각물건명세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 이런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떤가요? 권리분석 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죠? 네, 이런 서류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